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모르는 상태에서 접촉자가 많아 추가 감염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하면서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남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캠핑 열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용품 판매도 부쩍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염 경로는 모르는데 접촉자들이 많아서 추가 감염의 우려가 큽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룸소주방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동료 직원 3명과 손님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주방 한 곳에서만 7명이 확진됐는데 누가 최초로 감염됐는지,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순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화순 6번째이자 전남 201번째인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만 하루도 안 돼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가족 2명과 직장 동료, 방송통신고 학생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역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들만 200명이 넘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접촉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남 201번째 확진자는 증상 발현 이틀 전에 노래방과 오락실도 들렀습니다. 201번의 남편인 204번 확진자 역시 최근 배드민턴 동호 회원 50여 명과 운동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전남 204번째 확진자나 룸소주방 확진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 전남에서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이에 따라 전남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고 광주시는 주말 추위를 지켜본 뒤 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확진자의 직장 동료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요. 우려했던 지역 내 연쇄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그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수 17번째 확진자는 순천 모 은행에 근무했던 광주 517번째 확진자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말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진행된 2차 검사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노래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외부로 출입을 했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던 순천과 광양에서는 어제 오후 각각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들 모두 광양 25번째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이어 어제 저녁에는 순천 지역 확진자의 가족 2명도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자 광양시는 순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동선이 너무 광범위하여 여각조사, 검체, 방역조치, 자가격리자 관리 등 우리 시의 방역 역량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 내 연쇄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 보건당국은 동부권 3개 시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랄지 여러 가지 조회를 했습니다만은 감염원을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도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안전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주말 광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오는 토요일 광주시청과 상무평화공원 등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추모하고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1,500명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석 광주시장은 대규모 집회 자제를 호소하면서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의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광주시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고 음식, 음료를 섭취할 때나 수술을 받을 때 등은 예외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먼지는 어제보다 더 많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먼지는 더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구름은 없는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밤사이 땅에 있던 열기는 금방 빼앗깁니다. 아침 기온 어제만큼이나 쌀쌀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서는 0도에서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춥게 느껴지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하는 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제 공은 광주시장에게 넘어간 셈인데요. 어떤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을 설득시킬 중재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결정 없이 민간공항만 무한으로 이전해선 안 된다고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광주시민 79.5%가 민간공항만 이전하는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겁니다. 관심은 선택권을 가진 광주시에 쏠리고 있는데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책 권고안에 대해서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 국방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고안에 따라 민간공항 이전을 미루면 가까스로 상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남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현안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도 신뢰관계를 해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대로 내년까지 민간공항을 이전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셈이 돼 정치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은 지역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분분했습니다. 대부분 권익위의 권고안과 전남도와 합의를 지키는 것은 그 사이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섣불리 의견을 밝히길 꺼렸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까지 늦지 않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뜻도 존중하면서 광주 전남 상생 그리고 지역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공항에 대한 광주시 입장은 늦어도 한 달 뒤에는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과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가 3차 회의를 갖고 12건의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참여한 쓴소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전동 킥보드 대책, 군공항 이전 해법 제시 등 12건의 정책 권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차례 쓴소리위원회에서 57건의 정책이 건의됐는데 이 중 6건은 추진 완료됐고 44건은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계획입니다.
순천만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있고 일대 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는데요. 한 개발업자가 이 일대 공유 수면을 불법적으로 개발해 말썽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칠면초 군락지이자 국내 최대의 흙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 습지 일대. 습지 안쪽으로 가지런히 돌담을 쌓아 만든 공원이 보입니다. 꽃나무와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정갈한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현행법상 생태계 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땅을 매립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의 한 개발업체가 이 일대 땅을 사들인 후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 개발해 공원을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무단으로 조성된 공원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축구장 4배 넓이에 이릅니다. 업체 대표는 개인 감상용으로 만든 공원이었다며 완성되면 순천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무 심고 과일나무 같은 것도 심어서 그거 쳐다보고 노후를 보내면서 살고 또 그거를 우리 순천시에나 이렇게 완성되면 기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후손에 우리 손주나 우리 후대에 가서는 참 좋은 환경에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냐. 그러나 순천시는 생태계 보전 가치가 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외에는 어떤 대안도 수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5가지 사항이 고발이 돼서 둘이 공인수명법은 아까 이제 그 약식으로 됐고요. 또 국토관리법이나 농기법에는 지금 불기소, 구속 기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및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2건의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가 낸 벌금은 단 350만 원뿐. 솜방망이 처벌이 자연 훼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안전하게 자연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캠핑장이 문전성시라고 하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호연 씨. 캠핑의 매력에 빠져 2년 전 캠핑카까지 구입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과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카라반 끌고 다니니까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또 내가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잘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김 씨와 같은 캠핑족들이 늘면서 주말 캠핑장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장은 사전 예약이 10분도 안 돼 끝나기 일쑤입니다. 가족들이랑 거기서 구워 먹고 놀아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 학원, 학교, 직장 각자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나오면 일단은 환경들, 차 없는 거리들 좋고요. 일단 힐링 되잖아요. 저희가 산을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모임 대신 가족, 연인, 친구끼리 캠핑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열풍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어울리다가 이번에 캠핑을 하자는 체제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울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캠핑 자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자체의 캠핑장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모두 143곳으로 올해만 20곳가량 새로 개장했습니다. 작년대 인구보다 지금 입장 인원보다요 한 30-40% 정도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캠핑 추산 인구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30만 명 이상. 캠핑족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이처럼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에 맞추기 위해 개성 강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용품은 수요가 폭증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캠핑 용품점. 33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에서는
텐트에서부터 랜턴과 난로까지 2천여 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개성이 강한 품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용품은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텐트는 대기표를 받아야 하고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장작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한 5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줄을 서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추첨을 통해서 텐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캠핑 인구가 품귀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는 어림잡아 500만 명 남짓. 인구 비율대로 계산하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캠핑 인구도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캠핑 가구를 중심으로 텐트와 침구류의 매출이 급증해 전체적인 매출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용품 시장이 커지다 보니 중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때그때 또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조금 과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중고, 리퍼 제품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요리가 간편한 초밥과 꼬치류는 이번 달 들어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바베큐용 고기의 매출도 평균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파게티,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 나가서 그건 밀키트만 있으면 다 해먹을 수 있어서 젊은 층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식지 않는 캠핑 열기에 관련 시장의 매출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G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실증 체험관이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페이스 오지네로 명명된 이 시설은 5G에 기반한 실감 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명소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직접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상현실존 체험관과 290인치 대화면으로 미디어 아트 작가를 만나보는 반짝반짝 유미시 등 10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심지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신안의 한 섬마을.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178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15km의 송수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내려준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결국 신안군은 군비 매칭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네, 2019년 대비 지방교부세 감액이 매우 커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까지 지금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매년 지자체에 내려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이 받은 지방교부세는 6조 184억 원,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 전남에서만 벌써 3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여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만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재원의 여력이 전혀 없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 데다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그린 뉴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토지 매입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순애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가 내년도 그린 뉴딜 관련 13개 사업에 편성한 1조 1,985억 원을 분석한 결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가 전체 예산의 90%인 1조 807억 원에 달했다며 실제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토지 매입비를 그린 뉴딜 사업 예산으로 잡긴 했지만 그 비율은 90%가 아닌 76%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정부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의회 구복규 의원은 전남에 지난해와 올해 26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됐지만 이용률은 17%에 불과해 정부의 목표인 40%에 한참 모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아동수는 지난해 7만 5천여 명으로 2018년보다 5천 명 가까이 감소해 민간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큰 일교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쌓인 먼지의 영향으로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먼지가 더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구름은 없지만 오전 중에 안개는 짙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날씨는 매우 쌀쌀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전남 지역은 0도에서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는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